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도에 있었던 3월달 모의고사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작년에 여의치가 않아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는 영상으로 담지 못했습니다. 해서 작년 모의고사 문제를 순차적으로 영상으로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달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그림은 전자기파 ABC가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습으로 ABC는 가시광선, 적외선, X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랍니다. A를 보세요. 체온 측정하지요. 적외선입니다. 다음에 입안을 눈으로 관찰할 때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지요. 네, B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인체 내부를 촬영할 때 사용되는 C, 엑스레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기억, A는 적외선이다. 맞았고요. 니은, 진동수는 C가 A보다 크다. 진동수는 엑스레이가 제일 크지요. 맞았습니다. 디귿, 진공에서 속력은 B가 C보다 빠르다. 동일하죠. 전자기파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으로 기억과 니은은 원자 해결입니다. 자, 가를 보시면 헬륨 2,3짜리와 헬륨 2,4짜리가 만나서 기억이 만들어져요. 그럼 기억의 양성자 수는 4개가 돼야 되고 질량 수는 7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이요. 헬륨 2,4짜리하고 니은이 만나서 탄소 62가 돼요. 그럼 니은은요, 양성자 수는 4가 돼야 되고 질량 수는 8이 돼야 되죠.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가는 핵융합 반응 맞았지요. 양성자 수가 증가했으니까 핵융합 맞았습니다. 니은, 질량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얼마였죠? 7이었고요. 니은은 8이었어요. 그럼 틀렸죠. 디귿, 질량 결선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뭘 알 수가 있죠? 네, 발생하는 에너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가는 1.6메가일렉트론볼트, 나는 7.3메가일렉트론볼트. 가가 작지요. 따라서 질량 결선이 작습니다. 그러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물의 자성에 대해 교사와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교사를 보세요. 자석의 N극을 물줄기에 가까이 하면 물줄기가 자석에서 멀어진답니다. 반자성치처럼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학생 A를 보세요. 물의 자성은 상자성이에요. 틀렸죠? 반자성입니다. 밀려났으니까. 물줄기는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해도 밀려난다. 맞았죠? 반자성이니까. 그 다음에 학생 C를 보면 물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학생 B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그림 가나와 같이 동일한 자석 A, B가 실 PQ에 매달리거나 수평면 위에 놓인 채로 정지해 있답니다. A와 B의 무게는 각각 3F이고 무게는 3F이고 가와 나에서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같답니다. 가에서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EF래요. EF, 네. 그랬을 때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4번을 한번 봅시다. 4번 보시면 가에서는 자석이 매달려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이 S극, 위에가 N극이고요. 위에 실이 P라고 했고요. 자석 B에 실 Q로 연결되어 있고요. SN B고요. 이게 Q예요. 자, 그러면 실에 의한 장력이 있죠. 그쵸? 장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력에 의한 힘 있죠. 그쵸? 근데 마주보는 게 서로 다른 극이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이거 F 자기력이라고 할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에 하나가 매달려 있고요. A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S극, N극, P에 매달려 있고 B는 바닥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도 자기력은 있잖아요. 그쵸? 대신에 Q라고 하는 실은 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A가 B를 당기는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자기력의 크기, 이걸 해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럼 R자임이 0이란 얘기죠? F 넷 B의 R자임은 0이에요. 그런데 B에 작용하는 건 뭐 있어요? 중력이 무게가 3F라 그랬어요. 요거 3F가 있죠. 아래쪽으로. 그쵸? 그 다음에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있죠. 됐어요? 즉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요. 그 다음에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 있죠. 그건 전부 위쪽 방향이에요. 무게는 아래쪽 방향이고 이거 다 합했을 때 0이란 얘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아래쪽 3F, 위쪽 빼기 장력 빼기 자기력 F, A가 B를 잡아당기는 자기력 했을 때 0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Q가 A를 당겨요. Q가 A를 당겨요. F, Q가 A를 당기는 거는요. F, Q가 B를 당기는 거와 같죠? 그쵸?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2F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 2F란 얘기죠? 요거 2F란 얘기예요. 장력. 되셨어요? 자, 그럼 따라서 F, A가 B를 당기는 힘은 얼마란 얘기예요? F란 얘기죠. F. 이게 자기력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기억은 맞았네요. 니은.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P가 A를 당기는 거예요. 요게. 자, 이거는요. 아래쪽을 전체 한 덩어리로 보면 되죠. 됐어요? 아래쪽으로 전체 한 덩어리 얼마예요? 3F, 3F에서 6F가 당기죠? 그럼 P에 걸리는 거는요? 6F요. D는 틀렸네요. D가 나에서 B가 수평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 B가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는 건 뭐 있어요? 원래 무게 있어요. 3F. 그쵸? 근데 자기력이 위쪽으로 잡아당기죠. 얼마예요? 자기력 F라고 그랬죠? 이거 자기력 F가 위쪽으로 잡아당겨요. 위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누르는 힘은요? 3F에서 위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뺀 2F가 바닥을 누른다고요. 그쵸? 그러면 디귿 맞았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실험 과정 보시면 소리의 간섭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피커 A, B를 나란하게 두고 진폭이 같은 신호 PQ를 만들 수 있는 신호 발생기에 연결 안 됩니다. P와 Q에 A와 나를 보시면 A, B에 P를 동시에 입력한답니다. P만 입력하는 거예요. Q, 파형 Q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입력하여 소리를 발생시킨답니다. 그러면 가운데 소음 측정기가 기준선 가운데 있을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죠. 다를 보시면 소음 측정기를 기준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소리의 세기가 가장 큰 지점을 찾아 소음 측정기를 고정하렵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라,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렵니다. 세기가 그럼 증폭돼야 되죠. 나에서 B에 입력하는 신호만을 Q로 바꿔요. B에 입력하는 신호만 Q로 바꾸면은 A에는 P가 들어가고 B에는 Q가 들어가는데 위상이 반대가 들어가죠. 그럼 소음 측정기가 기준선의 중심에 있을 때는 반대 이상이 만나니까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서 A를 제거하고 라를 반복하랍니다. A를 제거하고 라가 뭐예요? 소리의 세기 측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A가 제거됐으니까 스피커는 B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결과를 봅시다. 다에서 찾은 지점은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답니다. 다에서 찾은 지점은 같은 거리에 있고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된 소리의 세기는 다음과 같답니다. 소리의 세기 라를 보세요. 라는요 보강 간섭이죠. 그쵸? 마는요 상쇄 간섭이죠. 바는요 간섭이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러면은 소리의 세기는 라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상관없는 바가 그 다음에 거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게 가장 작을 거고 그럼 라, 바, 마 순으로 될 거예요.
라밤하니까 기역, 디귿, 니은 순서로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 가는 보이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까지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FA, FB, FC, FT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의 PQ는 가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선이랍니다. 방출이에요. 가에서. 방출 누구예요? C하고 A죠. A하고 C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자,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여기가 에너지고요. 여기가 0이에요. 에너지가 0. 무한대일 때죠. 에너지가 무한대일 때. 껍질이 무한대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9분의 1, 2 제로랍니다. 이게 뭐냐면은 n 이퀄 3. 그 다음에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2 제로랍니다. 뭐냐면은 n 이퀄 2. 그 다음에 요게 n 이퀄 1. 이게 마이너스 2 제로램. 그래 놓고 이거 지금 방출이죠? 이게 A라고 되어 있고요. 방출 요게 C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C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흡수죠. 위쪽으로 왔으니까 B. 이것도 위쪽으로 왔으니까 흡수죠. D예요. 근데 요 스펙트럼은 방출 중에서 나타난 거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P고 이게 Q거든요.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져요. 그쵸? 자, 그럼 방출 C하고 A 중에서 C는요 4분의 1 2제로만큼의 에너지고 A는요 2제로에서 4분의 1 2제로 빼면 4분의 3 2제로만큼이죠. 이게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 커요. 진동수 크다는 얘기는 파장은 짧은 거고요. 따라서 요게 A가 되죠. 요게 C가 되고요. 이해가셨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P는 CA에 나타난 스펙트럼 A입니다. 틀렸습니다. D는 FA 더하기 FC는 FB 더하기 FT냐? 자, 이거 해봐야죠. FA 더하기 FC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 전체 에너지 E0예요. 그쵸? 물론 절대값 취한 겁니다. 절대값을 취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2제로예요. 전체 에너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에너지에 해당하니까 요거에 해당해요. 그쵸? 그 다음에 FB하고 FD를 더해요. 이거는요. FB는요. 뭐지요? 요거죠, 요거. 그쵸?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 2, 제로 빼기 9분의 1, 2, 제로니까 더하기 해주면 되죠. 그쵸? 자, 요거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FT는요, 요거예요. 요거는 여기에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빼주면 되죠. 즉, 마이너스 2, 제로 빼기 9분의 1이니까 더하기 9분의 1, 2, 제로. 자, 요거 계산하면 36에다가 이거를 계산하지 말까요? 이거랑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4분의 5죠? 2제로 더하기 9분의 2, 2제로예요. 이거는 36분의 45 빼기 더하기 2 8입니다. 8 2제로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36분의 37 2제로 1보다 크죠. 이거보다 크죠.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B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 B는 이거죠. 이거는 흡수죠.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Q에 해당하는 빛의 파장보다 길다. Q는 C 요거예요. 요거 그쵸? C 하면은 4분의 1 요거는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진동수가 작은 거 파장은 길다는 거.
맞았죠, 디귿? 그러면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 보시면 그림 가나는 XY 평면에서 동일한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각각 플러스 X방향, 마이너스 Y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고리의 속력은 같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화됩니다. 1, 2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0, 3B0 이고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랍니다. 가에서 고리 위 한 점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래요. 즉 1영역과 2영역, 1영역과 2영역에서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위치 P, 고리의 위치 P에서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생긴대요.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종이 좀 바꿀게요. 7번입니다. 눈금 좌표는 없어도 돼요. 눈금 좌표는 없어도 되고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나눠져 있고 1영역은 B0라고 있고요. 2영역은 3B0라고 있어요. 3B0. 자기장은 더 세죠, 2영역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걸쳐 있고요. 여기가 P예요. 여기가 P. 요 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아,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쵸?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요 영역은 점점점 넓어지죠. 넓어진다는 얘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영향을 많이 받죠. 외부 자기장이 나와요. 그럼 자체 자기장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야 돼요. 전류가. 그럼 P에서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1영역에 의해서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래쪽이래요.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역에 의해서 형성된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자체 도선의 자기장이 아래쪽으로 형성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합성 자기장에 의한 전류가 합성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은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요 영역도 증가하는데 자체 자기장, 도선에 의한 자체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란 얘기는 요 영역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도선에 의한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돼야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부 자기장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가 반대죠.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나에서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냐. 자, 이거는 찾았어요. 들어가는 방향이란 거. 그럼 나에서 봅시다. 나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그림은. 단 사각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죠. 여기 1영역 B0 나오는 방향, 2영역 3B0 이건 들어가는 방향. 됐죠? 근데 얘가 P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 얘기는 요거는 줄어들어요. 그쵸? 나오는 방향이 줄어드니까 자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 Y 방향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죠.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니까 자체 자기장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P에는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Y 방향. 그럼 니은 맞았네요. 디귿.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나에서가 크죠. 요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흐르고 요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흐르고 합해지니까 나에서가 더 크죠. 맞았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정지해 있던 질량이 M인 물체 B와 충돌할 때
충돌 전후 A, 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상대 속도란 얘기예요.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A는 움직이고 그때 처음을 VA라고 할게요. B는 정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정지에 있던 질량이 M인 물체 B와 충돌한다고 했어요. B, 이거는 M인데 처음에 정지예요. 그쵸? 이게 충돌하고 나서 A, B 사이의 거리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인데 충돌 후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충돌 전 A의 속력은 충돌 후 B의 속력의 2배랍니다. 2배랍니다. 자, 그러면 A, 충돌 후 A, 요거를 VA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충돌 후 B를 VB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처음은 정지니까. 되셨어요? 자, 충돌 전 A의 속력은 충돌 후 B의 속력의 2배랍니다. 요거는 요거의 2배래요. 되셨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운동량 포도. 이거 상대 속도 구해볼까요?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상대방 속도 빼기 관측자인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T, L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OT라고 돼 있어요. 이게 충돌 전이죠. 그쵸? 이거는 T분의 L이에요. 마이너스 L. 이거는 상대방 속도 VB 빼기 관측자 VA예요. 그러면은 VA는 요건 0이니까 정지해서 VA는 T분의 L이에요. 됐죠? 자,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충돌 전 A의 속력은 충돌 후 B의 속력의 2배라고 그랬죠? 그럼 VB 프라임은 요거의 반이란 얘기죠? 그쵸? VB 프라임은 2분의 1 요거란 얘기예요. VA니까. 이상 없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상대 속도를 해봅시다. V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VA 요거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4T분의 L이에요. 그쵸? 4T분의 L이에요. 그런데 VB 프라임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라 그랬죠?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2T분의 L 빼기 VA 프라임은 4T분의 L이에요. 따라서 VA 프라임은 2T분의 L 빼기 4T분의 L 하니까 뭐가 나와요? 4T분의 L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충돌 후 A의 운동량의 크기. 질량을 모르는군요. 질량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그럼 VA 거를 MA라고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쓸게요. 그럼 MA 충돌 전 T분의 L. 요거는 충돌 후 MA 4T분의 L 더하기 B는요 M 곱하기 2T분의 L. 그쵸? 그럼 T분의 L은 다 없어지니까 T분의 L은 다 없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넘겨요. 그러면 4분의 3 나오죠. 그쵸? 그러면 2분의 1 M. 따라서 MA는 얼마예요? 3분의 2 M. 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요. 질량 3분의 2 M 곱하기 속력이 4T분의 L. 이거 하니까 6T분의 ML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종이 좀 바꾸고요. 9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전원장치 PN 접합 다이오드 A와 동일한 다이오드 3개, 동일한 저항 X에서 G까지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그림 나눈 전원장치 전압을
나는 전원장치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고 마이너스일 때 있다는 얘기는 한 번은 오른쪽으로 흘렀으면 한 번은 왼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네요.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교류 전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하게 되어 있죠. 교류라고 하면 곡선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교류 전압은 아니고 직류 전원의 방향을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다는 X 또는 G에 걸리는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옳은 것 찾아보래요.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저항이 3개가 있어요. 이게 X, Y, G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는데 P형, N형, A가 이렇게 돼 있고 동일한 다이오드가 P형, N형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P형, N형 똑같이 P형, N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교류 전원이 아니라는 이유는 오른쪽에 나와본 그래프를 보면 나와요. 자, 이게 전압이거든요. 이건 시간이고 그런데 일정 시간까지 전압이 일정해요. 직선으로 돼 있어요. 직류란 얘기예요. 직류. 되셨죠? 그런데 플러스로 흐르던 게 갑자기 t에서부터 2t까지 마이너스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직류 전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교류가 아닙니다. 2t에서 3t까지 다시 이렇게. 이게 나번이에요. 그랬더니 X 또는 G에 걸리는 전압이 다번이랍니다. 이게 전압인데 문제는 요 전압보단 낮아요. X 또는 G. 왜요? 저항이잖아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T. 그 다음에 이 T까지는 0이래요. 아, 요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요거. 0. 그 다음에 요게 3T까지가 이렇게. T에서 2T까지가 0이에요. 0.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요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걸어줬다면 자, 여기서 전류 이렇게 흘러요. 흘러서 이쪽으로 못 가죠? 역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요.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역방향이니까 못 가죠? 그럼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흘러서 G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서 가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요. 그럼 이건 통과가 돼요. 그쵸? 통과가 돼요.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봅시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가서 위쪽으로는 못 가요. 역방향이니까. 그럼 아래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죠. 여기는 역방향 못 가니까. 그럼 G 또 통과하죠. 그쵸? 통과해서 이렇게 못 가요.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이거 통과가 되죠.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했을 때 G 통과해서 X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는 G 통과해서 Y를 가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X 또는 G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G는 어느 쪽으로 전압을 걸어주더라도 항상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는 0이 되는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요거죠. X. 그쵸? 그러면 기억. 다는 X에 걸린 전압이다. 맞았습니다. 니은 0.5t일 때 Y에게 전류가 흐르냐 0.5t 요거죠? 즉 이렇게 걸어줬다면은 0.5t일 때 Y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요거일 때는
이게 x에 흐르는 거니까 처음에 이쪽으로 전류를 흘러줬다는 얘기죠. 이쪽이 플러스, 처음이 이렇게 걸어줬고 두 번째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플러스일 때 전류가 흘러서 x 값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을 플러스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서 x 값에는 안 나오죠. 0. 되었어요? 그럼 0.5t일 때는 이렇게 걸어줬다는 얘기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가요.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가요? X쪽으로 가죠. Y의 전류 안 흐르죠. 니은 맞았네요. 아, 니은은 흐른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 2.5t일 때, 2.5t 여기에요. 여기일 때 A의 PN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맞았죠?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에서는 0이 되는 게 키포인트로 해서 순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금속판 위에 단색광 A, B를 비추랍니다. 영역 1에는 A만, 영역 2에는 A와 B가, 영역 3에는 B만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표는 각 영역에서 발생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1 영역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 E0, 2 영역에서 2배의 E0. 아, 그러면 3 영역에서의 최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2배의 E0가 돼야 되죠? 기억, 옳은 거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은 2배의 E0 맞았습니다. 파장은 B가 A보다 길다. 자, 에너지는 B가 크죠? 그럼 진동수 크죠? 그럼 파장은 짧아야 되죠. 길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 A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죠. 광전자가 생겼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그림과 같이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터널 속에서 힘을 받아 속력 4V가 된 후 정지에 있는 물체 B와 충돌했답니다. 충돌 후 B의 속력은 2V래요. A가 터널 속에서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I1,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I2랍니다. 질량은 B가 A의 3배이고 A와 B는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면 됩니다. B가 A의 3배래요. 자, 11번이요. 이걸 간단하게 그릴게요. A가 처음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A. 얼마로요? V로. 그런데 터널을 지나요. 여기를 지나는데 이 터널에서 충격량 I1만큼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왔을 때 B와 충돌하는데 충돌하는 순간에 A의 속력은 4V래요. 됐죠? 4V래요. 이게 A. 이건 B고요.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질량을 뭐라고 했냐면 질량은 B가 A의 3배래요. 그럼 A를 M이라고 하면은 B는 3M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B의 속력은 2V. 충돌 후 B의 속력은 2V. A가 있고요. 자, B는 2V래요. 3M짜리. A는 M짜리.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요거에서 요거로 된 거죠. 충돌하는 순간. 자, 그러면은 M 곱하기 4V 더하기 0은 M 곱하기 VA 프라임 더하기 3M 곱하기 2V. VA 프라임은 뭐가 나오죠? 6에다가 마이너스 2V 나오죠? 즉, 이쪽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I1 봅시다. 충격량, I1은 운동량 변화량이죠. 나중 운동량, M 곱하기 4V 빼기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V 하니까는 3MV예요. 그쵸? 자, I2는 A가 B로부터 받는 충격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 나중이 요거죠. M 곱하기 마이너스 2V 빼기 M 곱하기 4V예요. 충돌 직전 4V였으니까.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6MV예요.
자, 우리는 그런데 크기라 그랬죠? 절대값 취하면 돼요. i2 나누기 i1은 3mv 나누기 6mv 절대값 취했으니까 그러면 2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그림 가는 모양이 같은 고체 막대 A와 B, 전구, 스위치 S, 직류 전원으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각각 도체, 절연체 중 하나랍니다.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래요. 전구는 S를 A에 연결할 때만 켜져요. 그러면 A가 도체, 라지 B가 절연체란 얘기네요. 그림 나의 PQ는 A, B 에너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P가 A죠, 도체, Q가 절연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으면 됩니다. 기억, 전기 전도성은 A, 도체가 더 낫죠? 네, 맞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B의 에너지 구조, B가 바로 뭐예요? 절연체, 그거는 Q죠. 맞았습니다. 디귿, Q에서 원자과 띠, 전자가 전도띠를 전이할 때 그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지만 전도가 되지요. 맞았습니다. 따라서 기억니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이요.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빛을 파면으로 나타낸 것이고, 자, 파면은 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죠.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지금 파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이게 파면이에요. 그럼 파의 진행 방향은 이거와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수직하게. 이게 파의 진행 방향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파면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요. 이거에 수직하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인 선, 이게 법선이죠. 법선과 이루는 각, 이게 바로 입사각과 굴절각이 되고요. 요 각이 입사각, 이게 굴절각인데 입사각이 더 커요. 그런 얘기는 이게 소환 매질, 이게 밀합 매질. B가 밀합 매질, A가 소환 매질이 돼요. 그럼 물에서 지금 나번 그림에서 물과 공기 중에서 물이 밀합 매질이죠. 물 6에 밀, 공기가 소환 매질이에요. 그럼 공기가 소환 매질이니까 이건 A란 얘기고 밀합 매질은요 B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공기에서가 물질 속에서보다 큰 거 맞았죠? 니은 B는 공기다. B는 물.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빛의 입사각이 커지면 입사각 요게 커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입사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B에서 이웃단 파면 사이 거리는 커져요? 아니죠. 뒷동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이요. 종이 좀 바꿀게요. 14번 보시면 그림은 열 효율이 0.25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기체의 압력과 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압력과 부피가 아니라 온도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익숙한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바꿔볼게요. 이게 온도고 이게 압력이래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고 A, D, B,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A에서 B, C에서 D는 부피가 일정, 요거 등적이랍니다. 등적, C에서 D, 등적 과정. 그 다음에 B에서 C, D에서 E는 등온. 네, 온도가 일정하죠. 자, 이거를 압력과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A에서 B로 가요. 등적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에서 B, 등적 이렇게 돼요. B, 여기가 A. 등적. 대신에 온도는 올라갔죠? 온도는 위쪽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 등온이래요. 등온 이렇게. 자,
여기 C 등온 됐죠? B에서 C 압력은 줄어들었어요. 압력 줄어들었죠. C에서 D 등적이래요. 또 이렇게 내려가죠. 등적이에요. 대신에 온도는 줄어들죠. 온도는 줄어들었죠. D에서 A 등온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온. 여기 등온. 됐습니까? 그런데 기체가 A에서 B로 되는 과정에서 흡수한 열 A에서 B로 할 때 흡수한답니다. Q 얼마를요? 250J를 흡수한답니다.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B에서 C로 되는 과정에서 외부의 한 일 요때 W가 얼마냐면은 150J 외부에다 일을 한대요. 그럼 이거는요 외부에서 일을 받죠? D에서 A는. 자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효율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효율 2는 0.25 분수로 하면 4분의 1이네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A에서 B로 갈 때 봅시다. 등적이죠. 그럼 델타 V 얼마예요? 0. 델타 V가 0이라는 얘기는 W 얼마예요? 0. 따라서 Q는 W 플러스 내부 에너지인데 요게 0. 그쵸? 대신에 들어온 게 얼마예요? Q가 250이라고 그랬죠? 요거 250 흡수했다고 그랬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얼마예요? 250. 됐죠? 자, 두 번째. B에서 C로 돼요. 이거 등적이죠? 아, 등적인가요? B에서 C, 등온이죠? 등온 T 일정이에요. 이 얘기는 내부 에너지 얼마예요? 0이요. 대신에 W는요, 0보다 크죠? 부피 증가했으니까. 그쵸? 얼마라고 그랬어요? W? 150만큼 외부에다가 일을 했대요. W. 자, 그러면 Q equal W 플러스 델타 U인데 요게 0, W가 150, 따라서 Q는 150. 이거 지금 흡수예요.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이거 흡수입니다. 흡수. 흡수예요. 세 번째. C에서 D로 갈 때. C에서 D 등적이죠. 그럼 W 얼마예요? W는 0이에요. 대신에 T는요. 감소죠. 감소 내부 에너지 뭐예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Q equal W 플러스 델타 U인데 요거는 0. 이게 0보다 작으니까 Q는 뭐예요? 0보다 작아요. 즉 방출이에요. 물량은 자, 네 번째 D에서 A로 갈 때요. 이거 등온이죠. 그쵸? 등온이에요. 등온. 등온이면은 T가 일정하니까 델타 U는 0이요. 대신에 D에서 A로 가는 거 부피 줄어들었죠? W 값이 W 프라임이 0보다 작아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Q equal W 프라임 델타 U인데 이거 0.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어요. 0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 0. 이거 뭐예요? 방출이죠. 됐죠? 근데 문제가 뭘 구하는 거죠? 아, 예.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아요. 니은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 C에서 D로 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감소. 맞았죠? D에서 A로 되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구하래요. 요거를 구하래요. 그거는 효율에서 구할 수 있죠. 효율은 흡수분의 한 일 이거잖아요. 그쵸? 순수한 일이에요. 이거는 순수한 일. 자, 흡수는 얼마 흡수했죠?
흡수 150, 그 다음에 250 하면은 400이에요. 그쵸?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순수한 1 요거예요. 이게 지금 4분의 1이래요. 따라서 W 이 순수한 1은 100 나와요. 100. 자, 근데 외부에다 한 게 150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외부에다 한 거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거를 뺀 거죠. 그게 순수한 1 100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x는 얼마요? 50이요. 됐습니까? 자, 찾아보세요. 네, 50줄 맞았네요. 그럼 니은과 디귿이만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요. 그림은 단색광 X가 매질 B로 둘러싸인 매질 A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X는 점 P에서 입사각 세타원으로 입사하여 전반사했대요. 임계각보다 큰 거지요. 그 다음에 Q와 R에 각각 입사각 Q2와 Q3 입사하는데 Q2는 Q1보다 크대요. 그럼 전반사 해야 되죠. 그 다음에 Q와 R 중 한 곳에서만 전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Q에서만 일어나야 되죠. R은 전반사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Q3는 임계각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럼 Q3는 Q1보다 작다는 얘기죠. 네, 니은은 맞았습니다. 기억, X는 R에서 전반사, Q에서 전반사. 기억 틀렸고요.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Q2보다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자, 16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가 점 P를 속력 V로 지나는 순간 물체 B를 점 Q에 가만히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가의 A, B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여 P에서 만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L이래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자, 16번이요. 먼저 P에서 여기가 P군요. 거리가 L만큼 떨어진 곳 여기가 Q이고요. 여기에 B가 있어요. A가 V로 갔다 그랬죠? 이때 Q에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정지였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거리가 L. 그리고 나서 나는 가의 A, B가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여 P에서 만나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자, P에서 만나요. A, B가. 이게 P고. 자, 여기에서부터 이게 점 P고요. 여기가 Q고요. L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A와 B가 돼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P에서 만났대요. 그럼 이건 운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이 계시겠는데요. A는 분명히 위로 올라갔고 B 내려오면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중간에 그림이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여기 P고요. 여기 Q고요. 자, 중간에 B는 내려오죠. 그쵸? A도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두 개가 만나지 않고 A가 정지했다가 내려온 겁니다. A가 여기 만나지 않고 정지했다가 다시 A가 P로 내려왔을 때 B도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부딪힌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쵸? 자, 그러면 A가 최고점 여기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시간을 T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T가 걸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도 T가 걸리죠. 원래 위치로 왔을 때. 그쵸? 그럼 A의 총 이동 시간. A의 총
이동 시간은 얼마예요? ET예요. B는요? B의 총 이동 시간 ET예요. 이해가셨어요? 즉 A는 어떻게 움직인 거냐면 V로 갔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여기 오면은 뭐예요? 원래 위치로 왔으니까 다시 V가 돼야 되죠. A는. 그쵸? V로 된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비탈면이에요. 가속도 동일하죠. 가속도 일정해요. 가속도 A라고 할게요. 자, 그럼 B는요. 시간 ET 동안 L만큼 이동해요. 가속도 A로. 그러면 L만큼 이동해요. 처음 속도 0 더하기 2분의 1 AT제곱인데 ET. 요거의 제곱. A는 뭐가 나오죠? 2T제곱분의 L 나오죠. 가속도가 이거예요. 됐죠? 자, 이게 플러스 V였다면 이건 마이너스 V예요, A는. 자, 그럼 이제 해봅시다. A는요,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V는 처음 속도 V 더하기 AT, A가 요거예요. 2T제곱분의 단. 요걸 플러스로 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로 해야 되죠? 가속도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T제곱분의 L. 시간은요, 2T 동안. 그쵸? 자, 그럼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은 이 V는 T 없어지고 2 없어지니까 T분의 L 나와요. 따라서 V는 뭐예요? 2T분의 L이란 얘기예요. 2T분의 L. 됐죠? 자, 그러면 T 동안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속력이 0이 되는 순간 요거예요. 그럼 이 거리하고 B는 내려왔죠? 했을 때 요 사이 거리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그럼 T 동안 A의 이동거리 물러가는 거리 구해봅시다. S, A는 처음 속력 V죠. V 곱하기 T 더하기 2분의 1 A는 마이너스 요거죠. 그쵸? 마이너스예요. 이쪽이니까 제가 올라가는 걸 지금 플러스로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t 제곱분의 L 시간은 t제곱. V는 이거라 그랬어요. 2t분의 L 곱하기 t 빼기 이거 하면은 t제곱 없어지고 t제곱 없어지고 4분의 L 나와요. 이것도 t 없어지고 따라서 이거는 4분의 L 나오죠. 자, t 동안 B가 내려온 거리. SB는 처음 속도 0 더하기 얘는 내려가죠. 그러면은 2분의 1 2t 제곱분의 L 곱하기 t 제곱 하니까 뭐가 나와요? 4분의 L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거 4분의 L, 요거 4분의 1이에요. 전체가 L이에요. 그럼 요건 얼마예요? 4분의 2L. 그러니까 2분의 L 나오죠.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1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0.8c로 X축상의 X 이퀄 마이너스 L, X 이퀄 L에 있는 점 X, Y를 차례로 진한답니다. A 관성계에서 X축과 나란한 직선 위의 광원 P, 그 다음에 검출기 광원 Q가 L, 간격으로 정지해 있으며 A 관점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PQ에서 검출기를 향해 동시에 빛을 방출한답니다. 그러면 검출기의 A 입장에서는 동시에 도달해야죠. B의 관성계에서 X, Y는 우주선의
뒤와 앞을 동시에 지난답니다. B 입장에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지난대요. 자, 그럼 B 관성계에서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죠. 맞죠? A 입장에서 하나의 관성계에서 동시에 도달한 거, 다른 관성계에서 동시에 도달하죠. 맞았습니다. 니은. P에서 방출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C분의 L보다 P에서 방출한 게 틀리죠? C분의 L보다 작아야 되죠? 그쵸? 이동거리가 이거를 뭐라고 했죠? 이동거리가 L보다 좀 작아야 되잖아요. 그쵸? L보다 작으니까 시간은 작아져야 되죠. 니은 틀렸고. 디귿. 우선의 앞과 뒤 사이의 길이는 2L입니다. 2L이다 라고 했거든요. 앞과 뒤. 우선 앞과 뒤.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난 입장에서 우선의 앞과 뒤가 X와 L에 딱 맞춰졌으니까 앞과 뒤의 길이는 2L보다 작아야 되죠. 길이 수축이니까. 그렇죠? 그럼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요. 종이 좀 바꿀게요. 18번 보시면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 PQ로 연결하고 A의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30N을 작용하여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한 힘 30N을 제거한 후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 B, C의 질량은 1, 2, 2kg이며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네. 18번이요. 여기에 A가 있고요. 30N으로 잡아당긴대요. 실에 매달아서 도르래가 있고 비탈면이 있고 여기에 실이 연결된 상태로 B가 이렇게 있어요. 아래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 P고요. 실 P고 다시 도르래를 통해서 실 Q가 연결되어 있고 C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보는요 힘이 없어졌어요. A가 있고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이 도르래를 통해서 똑같이 B가 연결되어 있고 P가 있고 이쪽으로 가요. 여기 도르래 있고 연결된 C가 아래쪽으로 간대요. 자, 질량은 1kg, 2kg, 2kg.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운동방 정식 써봅시다. A 왼쪽으로 30N이죠. 30 빼기 장력이요 TP 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라죠? 얼마라고 그랬죠? 가속도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랍니다. 요거 가속도 A라고 하면은 요거는 2A란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내려가려는 힘 F가 있어요. 비탈면에서는. 자, 그러면은 1 곱하기 2A. B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TP, 장력. 또 자연스럽게 내려가려는 힘 F. 그 다음에 위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힘 TQ 했을 때 2 곱하기 2A. C는요, 위쪽으로 올라가죠. TQ 빼기 아래쪽 2kg이다.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했으니까 20 했을 때 2 곱하기 2A. 변면 다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30 빼기 20이니까 10 더하기 F 요게 다 더하면 5 곱하기 2A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운동방 정식 봅시다. A 30은 없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 얘기는 TP가 바로 1 곱하기 A. B는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죠. TQ
빼기 TP 내려가려는 힘 F 이게 2 곱하기 A. C는요 아래쪽 20 빼기 TQ 요게 2 곱하기 A. 더하면 변변 더하면 다 없어지고 20 빼기 F는 5 곱하기 A. 자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해요. 10 더하기 F는 10A. 20 빼기 F는 5A. 변변 더하면 30은 15A. 따라서 A는 2.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에서 B의 가속도. 가에서 B의 가속도는 2A죠? 그러면 4. 맞았네요.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13배냐. 요거 TP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30 빼기 TP는 1 곱하기 2A 하니까 뭐예요? 4죠? 4. 그러면 TP는 얼마 나와요? 26 나와요. 자, 여기에서 TP는요, 2 나오죠? 그러면 13배. 맞았네요. 그 다음에 기어, 디귿. 가에서 Q가 B를 당기는 힘, Q가 B를 당기는 힘, 요거예요. TQ. TQ 빼기 20은 2 곱하기 A가 2. 자, 따라서 TQ 얼마 나와요? TQ 28 나오네요. 네, 맞았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19번은 그림 가와 같이, 종이 좀 바꿀까요? 가와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모환이 긴 직선도선 ABC가 고정되어 있고요. C에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세기가 2I0인 전류가 흐른답니다. 나는 X축상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인데 X축상에 X = 0, X = 4D에서 자기장이 0입니다. 자, 이게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Y축이고 X축이고 C는 여기에요. 마이너스 2D만큼 떨어져 있고요. 이쪽으로 2I0가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A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2D 있고 A. B는요 여기가 D고요. 이게 B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가 재밌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2D 이 위치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D 요 A 근처에 근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A의 영향을 받죠. 그럼 A의 왼쪽에서 자기장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는 나오는 방향이래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나오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D인 곳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0이래요. 그럼 D 왼쪽에서 또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얘기는 저 B에서도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0, 그 다음에 4Q, 4D에서 0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0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X = 0에서 A, B, C를 따져봅시다. A에는 A의 전류가 흐르고 B에는 B의 전류가 흐르고 C에는 I0의 전류가 흘렀어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IAIB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X = 0에서는요 거리가 2D만큼 떨어져 있죠. 2D분의 IA 단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IB는요 나오는 방향이에요. 플러스 돼야 되죠. 이거는 D분의 IB예요. 그쵸? 얘는요 2D분의 2I0인데 나오는 방향이죠. 플러스예요. 이걸 다 합하면 0 나와야 돼요. X = 0. 그러면은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이걸 BA 이거는 B라고 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건 플러스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BA 더하기 플러스 B 더하기 D분의 I0 이게 0이에요. 자, X = 4D에서 A 얼마 나와요?
A는 4D가 되면은 A로부터는 6D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6D분의 IA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쵸?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인데, 자, 요거를 BA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3분의 1 BA네요. 마이너스 3분의 1 BA. B는요, 오른쪽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예요. 뭐예요? 3D분의 X 이퀄 4D 위치는 3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D분의 IB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이거를 BB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3분의 1 BB죠. 단 마이너스. C는요, 동일하죠.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D분의 I0예요. 이거 다 더하면 또 0 나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 3분의 1 BA와 마이너스 3분의 1 B 더하기 D분의 I0 하면 0 나와야 돼요. 이거 연락하면 되겠죠. 여기다 3을 곱해서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BA 더하기 BB 더하기 D분의 I0는 0. 여기 3을 곱하면 마이너스 BA 빼기 BB 더하기 3배의 D분의 I0가 0 변변 더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배 BA 요게 이거 더하기 4배의 D분의 I0는 0. 따라서 BA는 뭐예요? 2배의 D분의 I0. 자, 그런데 여기서 BA를 요구를 했죠. BA는 2D분의 IA라고 했어요. 근데 요게 이거예요. 2배의 D분의 I0. D 없어지고 따라서 IA는 4배의 I0. 그쵸? 자, 그러면은 IA는 4배 I0고 플러스 Y로 흐르는 거 찾아보세요. 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그림 가는 질량의 M인 물체가 전 P에서 최고점까지 빗면, P에서 최고점까지 빗면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가의 물체가 최고점에서 전 P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물체가 양 끝점이 PQ인 마찰 구간을 지나는 동안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P와 Q와 최고점 높이차는 4H, 5H입니다. 가에서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 가에서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 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올라갈 때, 하나는 내려올 텐데,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Q. 올라갈 때, 요게 지금 마찰 구간이에요. 손실 있겠죠? 손실 에너지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게 정지했대요. 자, 그리고 요거 높이가 4H고요. 요거 높이가 5H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분의 3배래요. VQ에서를 V라고 하면은 VP는 2분의 3 V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VQ는 2V가 되고 VP는 3V가 돼요. 됐죠? 계산을 이렇게 계산할게요. 이거 3V, 2V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내려올 때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가 P, 그 다음에 요게 Q, 그 다음에 요게 정지 요거거든요. 높이는 똑같아요. 5H, 4H 요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P에서 Q로 갈 때 운동량 보존 법칙 써봅시다. 2분의 1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 2분의 1 질량은 몰라요. M 3V의 제곱
빼기 손실 2 해준 게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죠. 2분의 1 M 2V의 제곱 더하기 MGH MG 4H 됐죠? 자, 그럼 요거는 9배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는 4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4배 MGH. 자, 두 번째 Q에서 최고점 될 때 봅시다. 2분의 1 M 2V의 제곱 요게 최고점 되니까 MGH MG5H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4배의 2분의 1 MV 제곱은 5배 MGH. 그럼 MGH는 뭐예요? MGH는 5분의 4 2분의 1 MV 제곱. 요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식이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4배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손실 값이 나오죠. 손실은 9배 빼기 4배 빼기 5분의 16에다가 8 나오죠. 5분의 16 5분의 16에 2분의 1 MV 제곱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5분의 5에다가 25에다가 빼면 5분의 9 5분의 9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게 손실값이에요. 그렇죠? 자, 나에서 P에서의 운동에너지를 찾으라 했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세 번째 Q에서 P로 될 때 Q 2분의 1 M 2V의 제곱 빼기 더하기 mg 4h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손실값을 빼준 게 P에서의 운동 역학적 에너지. 그쵸? EPK란 말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요. EPK는 요거. 그러면 이거는 4배의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4배의 MGH 빼기 손실은 이거. 5분의 9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 됐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4배 빼기 5분의 9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4배 MGH예요. 근데 2분의 1 MV 제곱이 뭐예요? 요게 4분의 5 MGH죠. 이게 4분의 5 MGH요. 그러면 5, 4, 20에다가 11에다가 4분의 5 4분의 5 하니까 4분의 11 나오네요. 그럼 4분의 11 MGH 더하기 4MGH 하니까 얼마 나와요? 4분의 16에다가 27 4분의 27 MGH.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요. P에서의 운동에너지. 4분의 27 찾아보세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달에 있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